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세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건설안전기술사 합격 답안 중 용접 결함 및 비파괴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강제의 용접 결함 및 비파괴 검사 관련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엄청 많이 출제되었고 지금도 또한 많이 출제되고 있네요. 10점짜리와 25점짜리가 섞여서 출제되는 모양새입니다. 강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종류 및 검사 방법, 용접 결함 보정 방법, 강제 구조물의 현장 비파괴 시험법, 용접 결함의 종류, 강구조물의 용접 결함의 종류, 비파괴 검사 방법, 용접 시 안전대책. 10점짜리랑 25점짜리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출제되고 있고요. 용접 결함의 종류, 용접 검사 방법, 특징, 그리고 용접 결함의 종류, 보수 용접 방법, 이런 식으로 10점짜리랑 25점짜리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주 요지는 용접 결함, 용접 검사 방법, 그 중에 비파괴 검사 방법, 보수 방법, 용접 시 안전 대책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패턴이 심하게 꼬은 형태가 아니라 준비를 잘 해놓으면 18점, 45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제목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여러 문제와 다르지 않게 적당한 개요 또는 정의를 서술한다는 느낌으로 2줄 플러스 2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론 결론은 있냐 없냐 정도가 채점자의 관심사항이지 이게 채점 지표상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내용 4줄을 술술술 부담없이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봐요. 서론에서 고민하고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거든요. 두 번째 대제목은 메커니즘입니다. 엑스트라로서 한 대제목을 넣는 거죠. 저는 용접 결함 발생 메커니즘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시험 치실 때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작성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묻는 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엑스트라 대제목은 대상입니다. 용접 결함이랑 용접 검사를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작성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대제목은 재해 발생 유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 건설 안전 기술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재해가 얼마의 비율로 어떤 작업자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제목은 용접 결함의 종류입니다. 질문이 용접 결함인데 결함의 종류는 당연히 작성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루브 웰딩, 맞댐 용접과 필렛 웰딩, 모살 용접 이때의 결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그림을 그려서 채점자가 인지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접 결함 발생 원인입니다. 바탕면 이물질 제거가 미흡했다던가 수분 제어가 미흡했다, 잔류 응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엔드탭이랑 백스트랩 등을 미설치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첨부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묻는 가장 중요한 대제목인 방지 대책이 되겠죠. 재료상 방지 대책도 있을 거고 시공상 대책도 있을 거고 기후상 대책도 있을 거고 비파괴 검사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기타 대책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첨부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접 결함 방지 대책은 제가 예전에 건축 시공 기술사랑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를 공부했을 때 작성했던 서브노트를 토대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루브 웰딩, 필렛 웰딩이란 게 있을 테고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열과 후열을 실시한다, 잔류 응력을 제거한다, 돌림 용접을 실시한다, 용접봉을 건조한다, 기온과 기후를 사전에 파악을 한다, 엔드탭과 백스트립을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용접 결함뿐 아니라 용접 변형에 대한 방지 대책도 약간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용접 재료를 건조한다, 용접봉을 건조한다, 천우를 파악한다,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용접면 바탕 처리를 철저히 한다, 용접봉 기량 검사를 한다, 엔드탭과 백스트립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제목은 가능하면 다양하고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깊은데 양이 적은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얕다 하더라도 개수가 많은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접 검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실 때는
다짜고짜 내가 아는 게 비파괴 시험만 있다고 비파괴 시험만 작성하지 마시고요. 용접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뿌리부터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 착수 전 트임새 모양, 구석법, 모아대기법, 자세적부, 용접 착수 중, 용접봉, 운봉, 전류, 용접 완료 후, 외관 검사, 절단 검사, 비파괴 검사. 이제서야 비파괴 검사가 나오네요.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파괴 검사는 크게 5가지가 있죠. RT, UT, MT, PT, 에디 커런트 테스트라고 하는 와류 탐상법,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T,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침투액 탐상법이라고 하죠. 이 침투액 탐상법의 큰 분류는 자연광을 이용하는 적색 침투액을 탐상시켜서 백색 현상제로 확인을 하는 염색 침투액 탐상법이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는 형광 침투액 탐상법이 있습니다. 앞선 MT와 유사하게 PT는 내부 검사는 불가능하고 표면 검사만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접 결함된 부위를 보수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보수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죠. 그라인딩 후의 보수 용접, 가우징 후 보수 용접,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세부 보수 용접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우징, 용접부에 실시하는 거, 백가우징, 용접부 배면에 실시하는 거, 그리고 부위별 보수 방법으로는 블로우홀 슬래그 혼입, 오버헝 용입 같은 경우는 가우징, 치핑 이후 보수 보강 용접을 실시하고, 각장 부족이나 언더컷 같은 경우는 동일 용접봉으로 부가 용착하고, 각장이 과대되거나 오버랩되는 경우 그라인딩에 의한 끝손질을 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용접 작업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안전조치 기준,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거나, 불티방지 커버 및 불티방지 포를 설치한다거나, 소화기를 비치한다거나, 안전대 착용을 확인한다거나, 용접사의 자격을 확인한다거나, 적정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가스 용접의 경우 호스가 겹쳐지지 않았는지 구부러졌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용접 결함을 방지한 사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엔드탭이나 백스트립을 설치했다거나, 예열, 프리팅, 후열, 포스트히팅, 그 다음에 잔류 응력 방지를 위한 피닝 메소드 등을 실시했다거나, NDT, Non-Destructive Test,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다거나, 이런 내용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만의 제언에 대해서 3-4줄 정도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골 공작도 확인을 철저히 한다. 철골 공장 검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DFS 설계 시에도 용접 결함 최소화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안전 대책들, 사례들, 제언들 같은 경우 그냥 무작정 나열해 주시기보다는 3랑 4M에 입각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더욱 일목요연하게 보일 뿐 아니라 내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더 잘 안다고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런 3나 4M에 입각한 작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 대책은 MSDS 교육을 했다, 화재 안전 교육을 했다, 특별 안전 교육을 했다, 보건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관리적 대책으로는 추락 방지망 설치했거나 MSDS를 비치했거나 이난물질 제거했다, 관리 감독자랑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였다, 천후 관리를 했다, 4도씨 이하 90% 이상의 습도, 10m/s 이상의 풍속에서는 작업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내용도 하나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중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배치해서 용접 진동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6개월 이내에 한다. 정기적 진단은 이후 매 12개월마다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 다른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차별화를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기술적 대책으로 엔드탭이나 백스트립을 설치한다, 적정 전류를 사용한다, 적적 용접 속도를 유지하고 용접 후 바탕면 건전도를 확보하고 잔류 응력을 제거한다. 잔류 응력 제거는 피닝 메소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닐링, 풀림이라고 있죠. 강을 가열한 가열로 안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로냉 방법, 그 다음 피닝 메소드, 땅 때려서 잔류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 다음으로 린대법,
용접선 양측에 한 150 정도 너비를 150도에서 200도씨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순행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 기계적 응력 완화. 하중을 살짝 주어서 약간의 소성 변형을 발생시켜서 잔류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용접사 기량 테스트도 있겠고, 지금껏 몇 번 말씀드렸던 엔드탭 백스트립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수속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3A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상기 내용들에 대한 요약 또는 당부사항 정도를 간단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19회 때 2교시 45점짜리 6번 문제를 선택해서 48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용접 결함 및 비파괴 검사 문제 출제 시에는 25점짜리 답안을 기본 포맷으로 가져가되 순서는 서론, 메커니즘 또는 대상, 재해 유형, 결함의 종류, 원인, 대책, 보수 방법, 안전대책,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